네, 안녕하세요. 스타대학가사의 김영국입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구를 좀 배워보고 싶대요. 우리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자. 좀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한 보름 전쯤에 또 다른 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이 또 연락이 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구를 좀 배워보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요즘 경기가 좀 많이 안 좋긴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구점을 하면 99%가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은 꿈에서라도 안 하셔야 돼요. 제 주위 사람이 가구점을 한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가구점을 하면 99% 망한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망할 것 같아서 그런가? 가구는 딱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할만했습니다. 딱 그때까지입니다. 예상하건대 지금 가구점들 또는 가구 브랜드들 5년에서 10년 안에는 거의 한 30% 이상은 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가구 시장은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동안은 크고 작은 가구 회사들이 한국이라는 이 콩알 만한 나라에서 인구 5천만 명도 안 되는 이 작은 시장에서 나눠먹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인가요?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죠. 그 당시만 해도 이케아라고 하면 전 세계 35개국 30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가구 공룡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위의 가구 회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가구계의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고만고만한 히어로들이 영웅놀이를 하던 지구에 인피니티 건틀렛에 풀템을 장착한 타노스가 침략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한국 가구 시장은 난리가 납니다. 이케아를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홈퍼니싱 제품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홈퍼니싱 브랜드라고 해봤자 까사미야라는 브랜드 외에는 전무한 상태였죠. 자, 여기서 홈퍼니싱의 뜻이 뭐냐면 홈, 집이란 뜻이죠. 퍼니싱, 단장하다, 꾸미다 이런 말인데요. 가구나 조명, 인테리어 소품 같은 집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그동안 한국 가구 브랜드들이 장롱이나 만들어 팔 줄 알았지 홈퍼니싱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나름 자본력 있는 브랜드들은 홈퍼니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국 가구업계 1위였던 한샘은 플래그샵이라는 대형 홈퍼니싱 매장을 전국에 5개를 오픈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수로 이 넓은 매장을 다 채우겠습니까? 홈퍼니싱 제품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잖아요. 자, 어느 천년에 커튼 개발하고 비누 개발하고, 자, 개밥 그릇을 언제 개발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샘은 백화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임대 매장을 운영하면서 커튼, 러그, 식기류 이런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킨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현명한 컨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그때 당시 업계 2위를 달리고 있던 현대리바트는 스타일샵이라는 어중간한 크기에 어중간한 제품들을 갖다 놓고 팔다가 어중간하게 돼버렸죠. 사실 참 별거 없어 보이는데 리바트가 왜 업계 2위냐면 B2B 매출이 엄청나거든요. 자, 여기서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는 뜻인데요. 회사와 회사가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즉 현대 계열사에 들어가는 각종 사무용 가구부터 인테리어, 붙박이 가구 등등이 다 현대리바트 이름으로 납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네끼리 해먹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용 가구 순위만 보면 저 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언급한 업계 만년 8위인 까사미야. 왜 만년 8위를 하냐면 9위하고 매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만년 8위에 머물러 있는 까사미야입니다. 자, 여튼 까사미야는 원래 홈퍼니싱 브랜드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바로 저가 브랜드인 데일리까사라는 브랜드인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형편없는 품질로 시장에서 사장됩니다. 이 뭔가 라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 사장. 자, 저가 브랜드를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남의 거 사다 파는 건데 싸게 팔려면 싸게 사와야 되겠죠. 싼 거 사와가지고 싸게 파는데 무슨 품질을 기대하겠습니까? 결국은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작년 초에 야심차게 홈퍼니싱 시장에 진출하려던 신세계에 매각되게 됩니다.
정말 운 좋은 타이밍에 매각되게 되죠. 신세계는 똥 밟은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사미야 매출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리바트처럼 B2B 매출이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신세계 계열에 들어가는 뭐 가구뿐만 아니라 사무용 가구, 인테리어, 뭐 각종 소품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쉽게 말해서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뭐 테이블, 의자 이런 거 다 가성미에서 납품할 거거든요. 자, 지금 가구점을 하면 망한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격 경쟁이 안 된다. 자, 우리나라 가구 회사는 생산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가구 브랜드들이 직접 가구를 생산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한국 가구 브랜드들 중에서 가정용 가구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장롱이나 저가대 책장, 책상 이런 어떤 PB라든지 MDF를 사용해서 만드는 각진 제품들, 그런 제품들은 뭐 디자인하기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제품들은 소싱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공장에 갔어요. 걔네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거 우리가 이만큼 발주할 건데 얼마에 줄 거예요? 해서 라벨만 붙여서 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얻기 위해서 아예 산에다가 나무를 키운다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이런 회사와 무슨 가격 경쟁을 하겠습니까? 흑수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금수저를 못 따라가듯이 태생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안 하던 생산을 한번 해보자니 어디 사다 팔 줄이나 알았지. 뭐 생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말이죠. 자,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잉 파워를 통해서 대량으로 싸게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박리담회로 대량으로 싸게 파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서 가구 브랜드들도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많이 사면 싸게 주는 건 당연한 시장의 논리죠. 자, 100만원짜리 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한 달에 꼴랑 10개 사가면서 싸게 달라고 하면 딴 데 가서 사라 그러지 싸게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달에 100개를 사갈 테니 좀 싸게 달라고 그러면 싸게 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10년 전쯤에 브랜드 가구 유통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생산 원가가 60만원짜리 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자, 생산회사가 1차로 생산 마진 40%를 가져간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공급가는 100만원이 됩니다. 자, 2차로 브랜드도 도매 마진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 40%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도매가가 166만원이 됩니다. 3차로 대리점도 소매 마진을 40%를 먹는다고 치면 소비자가는 276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이벤트 좀 한달합시고 깎아주고 파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린 프로테이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본사가 클수록 본사가 가져가는 마진은 커집니다. 자, 그러면 본사가 50에서 60%를 먹고 대리점이 20에서 30%를 먹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반대로 본사가 작은 회사다. 그러면은 본사에서 먹는 마진이 20에서 30%로 바뀌게 되고요. 대리점이 가져가는 마진이 50에서 60%로 바뀌게 됩니다. 비율만 달라질 뿐이지 최종 소비자 가격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샘이 이 유통 구조를 바꾸는데 앞장섭니다. 대량 발주를 토대로 기존에 100만원에 공급받던 제품을 70만원에 공급받게 되는 거죠. 자, 본사 마진율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본사를 운영해야 되는 고정 비용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본사 마진율은 오히려 증가했으면 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튼 50%의 도매 마진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70만원에 공급받은 제품을 140만원에 대리점에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대리점이 25% 정도의 마진율을 가져갔다고 치면 소비자 가격이 186만원이 되는 거죠. 276만원이었던 가구가 186만원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같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변화인데요. 한국 가구회사라는 게 현대리바트를 제외하고는 다들 영세하거든요. 사실 리바트도 현대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산 공장으로부터 한샘은 70만원에 사가는데 영세한 회사들은 80만원, 90만원 또는 100만원에 사가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망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구거리에 가보면 동 X 가구, 파란 X 가구,
3X 가구, 뭐 우아 X 가구 이런 간판들이 보이시죠? 사실은 대부분이 부도나고 망한 회사들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받는 이름만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브랜드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한 달에 한 20만원 내외만 주면 간판을 달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냥 사제 가구점들은 간판이 필요한 거고, 이름만 있는 회사들은 이름만 빌려주고 한 달에 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죠. 막상 그 간판을 보고 들어가 보면 그 브랜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자, 있어도 상표만 갖다 붙여 파는 거지 뭐 제품을 개발하고 있던 거 거의 없습니다. 막상 간판 보고 들어가 보면 안에 있는 건 다 사제 제품이죠. 사제라는 건 비브랜드 제품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제 시장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쯤에 사제 가구 시장에 대한 유통 구조도 한번 알아보죠. 자, 마찬가지로 생산회사가 있습니다. 자, 60만원짜리 생산 원가의 제품을 100만원에 총판에 공급을 합니다. 자, 각 지역의 총판은 해당 지역의 가구점들에 영업을 하게 되고, 가구점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제 시장이라는 건 워낙에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박리담회라는 거는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여전히 276만원에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한샘 슈퍼도 186만원이면 구매하는데 아니 왜 니네 거는 브랜드도 없는데 90만원이나 비싸? 자,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사겠습니까? 저도 안 사죠. 이름도 없는 사제품을 브랜드보다 비싸게 파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한 파해법은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총판이라든지 그런 도매업자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요즘은 소매 매장들이 직접 생산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즘은 생산 공장이나 수입업자들이 인터넷에 박리담회로 다 풀어버려요. 인터넷 보면 뭐 3인용 소파가 39만 9천원, 뭐 4인용 소파가 49만 9천원 이런 제품들 많이 보셨죠? 물론 오프라인 제품들과는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하지만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가격대의 제품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솔직히 5년 전만 해도 아니 가구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사? 어떻게 손바닥만한 사진만 보고 가구를 구매할 수 있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은 오프라인 시장이 훨씬 크겠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시장이 역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매장도 필요 없죠. 임대료도 안 나가고요. 판매 직원들 월급 안 줘도 됩니다. 전기세도 안 나가고요.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들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진 몇 장 찍어 올리고 온갖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과대 허위 광고들을 해대고 있죠. 사실 지가 팔면서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싸게만 해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실례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분명히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유통시킨 소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파가 뭐 독일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이태리 가죽에 이태리 밴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정말 뻔뻔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진짜 나중에 증빙하라 그러면은 어떡하려고 그래요? 니 같은 놈들 때문에 가구쟁이들이 욕 처먹는 거야. 에라이 사기꾼 새끼야 하고 혼잣말로 혼자 욕을 좀 했습니다. 뭐 연락을 하거나 제가 뭐 댓글을 달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소심하게 그냥 혼자 욕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뭐 이태리 어쩌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99% 다 거짓말입니다.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이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여튼 한국 가구 시장엔 바잉 파워가 있는 몇 회사들은 그렇게 박리담회를 하고 있고요. 판로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매를 했던 생산회사들이나 수입업자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직접 박리담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 유통업자들인 뭐 지역 총판이라든지 낙가마는 도매업자들을 그냥 통칭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친구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죠. 자, 그러면 남의 거 그냥 받아와서 팔던 그냥 일반 사제 가구점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온라인 시장의 가격으로 치여 브랜드 제품의 가격으로 치여. 자, 이러다 보니 고객들은 당연히 외면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가구쟁이들요, 실제 90%는 다 개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돼지털 정도 되려나? 여튼 남들이 봤을 때 가구점 한다 그러면 뭐 좀 번듯하잖아요. 매장도 크고 이쁘고 뭔가 대단한 줄 아시는데 사실
사제 가구 매장 하나, 뭐 100평짜리 하나 하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상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전세금 한 5천만 원 건다 치고, 인테리어, 사실 가구점은 인테리어가 별 필요가 없거든요. 가구가 인테리어를 해주는 거예요. 뭐 넉넉 잡아 간판까지 다 달고 해서 한 5천만 원 생각해 볼게요. 거기다가 제품 3천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저 그러면 기타 잡비들 다 하고 해서 해봐야 1억 5천이면 떡을 친다는 거죠.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동네 PC방도 당구장도 못하는 돈이에요. 뭐 테이크아웃 커피점 정도 할 수 있는 돈이겠네요. 그래서 가구점 하시는 분들 보면서 와, 뭐 부러워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구 시장은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리고서부터 급격하게 변해가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은 살아남았고요. 뭐 물론 정상적인 제품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소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무슨 신소재니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죠. 자, 예를 들자면 에어레드라는 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냥 레자예요, 레자. 뭐 좀 두꺼운 인조 가죽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게 뭐 천연 가죽보다 뭐 내구성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개소리입니다. 또 요즘 뭐 이지 클린, 뭐 아쿠아 클린 해가지고 뭐 패브릭 소파가 또 붐이 일어났죠. 그 소재가 그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그거 그냥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세라믹 식탁도 많이들 찾으시는데, 세라믹 식탁도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그거 그냥 타일입니다. 조금 고급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화장실 가면 그 타일 있잖아요. 자, 물론 이 소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다만 이런 별거 아닌 소재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소재를 개발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얘네들의 실상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이 갖다 주는 거 가지고 팔고 있는 사제 가구 매장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하던 거 그냥 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다른 거 해보자니 돈도 없어서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나마 한 1, 20년 전에 가구에서 돈 번 분들이 자기 땅 사가지고 자기 건물 지어서 가구점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고요. 그거 아니면 월세 내는 것도 사실 허덕이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비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지금 가구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반박하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가구점을 하면 99% 망한다는 말,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도 망해가는 판국에 가구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고 구조에 대한 이해도 없고 유통에 대한 지식도 없는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가구를 시작해보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벌어다 주는 길이다, 다른 거 찾아보십시오. 가구는 절대 아닙니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레아가사TV는 가구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